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다우지수가 사상 첫 28,000선을 돌파를 했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임박과 고용 호조, 또 미국 내 소비 증가로 황소 랠리가 계속된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비트코인은 어떡하죠? 비트코인, 돈이 남으면 네.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징조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소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네. 11월 18일 세계 주요 경제 지수입니다. 금은 1g당 55,032원으로 마이너스 0.42% 기록했습니다. 달러화는 1,167원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위안화 역시 166.42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코스피 시장은 2,162.18포인트로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S&P 500 지수는 3,120포인트로 0.77% 상승 기록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역시 8,540.83포인트로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간 1에서 3% 정도 등락하다가 월요일 오전 현재 8,54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두 공룡 네이버라인과 야후재팬 통합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와 제트홀딩스의 모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하는 회사를 만들고 또 제트홀딩스가 최대 주주가 되는 통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6만 개 이상 소매 업체에서 결제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시대가 오는 건가요? 네, 좀 네. 빠르긴 하지만 네. 지난 11일 날 스위스 암호화폐 중개업체 비트코인 스위스라는 곳이 있는데 스위스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월드라인이라는 곳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월드라인의 결제 인프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결제 인프라, 식스 결제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던 스위스 소매 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실제로 결제에 관해서 좋은 호재로는 쓰일 수 있으나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텔레그램이 SEC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계속 뭐라도 해야죠. 네, 보도에 네. 따르면 텔레그램 변호인들이 원고가 부적절한 집행에 의한 규제에 관여했다. 또 그리고 어떤 행위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정한 통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는 아직 시험 단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디지털화는 아직 연구 단계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발표에 의하면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이미 출시했다라는 보도는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적이 없고 거래용 플랫폼도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이 블록체인 게임을 막지는 않지만 사행심 조장은 문제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막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막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에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게임물 관리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이 모든 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적극 권장하지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형태는 막겠다라는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업교육연구소에서 블록체인 최신 기술 개발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세미나인가요? 네, 산업교육연구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블록체인 최신 기술 개발 동향과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및 실증 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삼성 SDS의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영지식 증명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 SDS가 이스라엘 기반 QD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지식 증명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기밀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분산 원장에 저장된 자신의 자산 관련 거래를 기록하고 인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바이비트에서 글로벌 비트코인 트레이딩 대회를 18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마진 거래소니까 통과. 네, 그럼 빗썸에서 솔트, 큐브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빗썸 글로벌에서 메나페이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메나페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완전하게 지원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캐셔레스트에서 뉴링크와 루넷의 MOU 체결 기념 호텔 숙박권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네, 뉴링크라는 곳이 캐셔레스트 운영사거든요. 네. 네, 운영법인이고요. 루넷이라는 곳이랑 호텔 예약 및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공동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을 기념해서 호텔 숙박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숙박권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다음은 죄송합니다. 업계 소식입니다. 블리자드에 대한 보이콧이 이더리움 게임의 인기가 급등해서 예전 크립토키티의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건 약간 어떤 기사가 좀 과도하게 포장이 돼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예전에 크립토키티 5배 정도 되면 이더리움이 지금 멈춰야 돼요. 그때 막 네. 이더리움 전송하는데 막 하루가 걸리고 막 이렇게 걸렸었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의 카드 게임 갓전 체인드가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블록체인 연구 플랫폼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갓전 체인드에 대한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도에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크립토키티의 기록을 능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비트렉스가 제재국 회원들의 동결 자산을 조건부로 인출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렉스가 규제기관 명령에 따라서 동결시킨 제재국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조건부로 출금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2년 전에 미국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 규제 조치로 동결됐던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제재국 이용자들에게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될 텐데요. 최대 규모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빈닥스가 한국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먹을 게 없는데 계속 들어오네요. 여기 17위 정도 합니다. 지금 코인마켓캡 현재 순위로 빈닥스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신력을 얻고 있는 거래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화된 보안과 빅데이터, 또 뭐 분석 커뮤니티 전략, 기본 분석 및 자동화된 거래 보트를 활용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 주말 내 빗썸의 BXA 토큰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요. BXA 토큰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고 저도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에 나눴던 BXA 컨소시엄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잔금 납입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인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BXA 토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BXA 토큰을 팔아가지고 이 자금으로 모집을 해서 이걸로 빗썸을 살려고 했는데 빗썸 인수가 무산이 되면서 BXA 토큰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5일에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XA 투자자들이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피해 사례 수집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BTHMB는 2018년 10월경부터 총판을 통해서 약 300억 원 규모의 BXA 토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거 좀 BXA 보유자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금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런 소식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소식이니까 전해야죠, 저희는. 다음은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골드 스테이블 디지털이 서울 미드업을 개최합니다. 네, 골드 스테이블 디지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하고 코스모스 등 크로스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스테이블 디지털 코인인데요. 미드업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보세요. 네,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투데이의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침 일찍 전화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픈 채팅방 중에서 미더빵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더빵 방장님 스존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더비 뭔가요? 미더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죠. 자세한 거는. 네. 우리 방장님이
이 방이 요새 굉장히 핫해요. 저도 들어가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미더빵 방장님, 김태린 방장님 되시겠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3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장님. 저 이더랩 김경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유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장님 혹시 미더비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더비요? 네. 프로젝트들이 행사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홍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업계인들끼리 뭐 초대를 해서 네트워킹용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도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공유 목적 이런 걸로 하기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일단 미더업이라고 하고 있고, 용어가 뭐 컨퍼런스라는 걸 쓴다든가 네트워킹 파티라는 말을 쓴다든가 차이는 있을 텐데, 네. 예, 그래서 그런 좀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를 다 미더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블록체인 미더빵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 행사가 많이 줄어든 편이죠. 이게 방이 언제 생겼죠? 이 방이 올해 1월에 생겼고요. 아, 올해 1월에 만드셨구나. 네. 예, 올해 1월도 ICO가 좀 감소세에 있던 때긴 했는데, 네. 그때도 지금보다 미더업이 많았어요. 아. 올해 4분기에는 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네네네. 지금 예.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미더업 열리는 횟수도. 예, 맞습니다. 예, ICO도 뭐 거래소 코인, IEO 이런 붐들이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장님 혹시 블록체인 기업들이요. 행사라는 것을 왜 하는 건가요? 프로젝트들이 행사하는 이유가 각 프로젝트마다 생각하는 바는 있겠지만은 네. 저는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퍼블릭 체인이 토큰을 발행을 하면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팀이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투자자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일종의 좀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토 토큰 구매가 불투청 다수한테 열려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체인 운영에 그 대중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심지어는 덱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시리즈 투자 이런 거보다는 행사를 통해서 대중한테 쉽고 좀 친절하게 다가가는 게 사업 영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일부 프로젝트들은 블로그나 채팅방 이런 걸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질문에 제대로 대응했다는 느낌이 투자자 입장에서 안 들거나 그래서 커뮤니티가 좀 팀하고 직접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야, 네. 예. 그리고 또 미드업 때 보여주는 발표들이 좀 네네. 요약이 많이 되고 정제가 된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백서보다 훨씬 좀 빠르고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팀들이 사실 이런 자료를 공유를 잘 안 하고 있고 네. 심지어 미드업을 해도 발표한 자료를 잘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밝힐 수 있는 어떤 정보는 너무나 방대하고 이렇게 포장이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미드업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좀 정리하고 실제로 그 커뮤니티 우리 예. 자기 토큰들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이 미드업의 어떤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 미드업러라는 직업도 생겼잖아요. 사실 좀 웃기긴 하지만. 예, 좀 미드업을 취미생활처럼 보시는 분들이죠. 네. 근데 보통 참석하는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통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작년에만 해도 진짜로 네. 블록체인에 좀 관심이 있고 공부하려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네네네. 미드업에서 트렌드 공부하고 블록체인 지식도 얻고 이러려고 네.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발표 내용을 막 파고들거나 진지한 질문 하려거나 네. 이런 분위기도 과거보다 많이 없고 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네. 프로젝트들이 미드업에서 발표는 잘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발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빅서가 아예 바뀌거나 아예 사기를 치거나 신뢰를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게 쌓이는 예, 거네. 그래서 발표 내용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요즘에 뭐 식사 메뉴만 공유를 하고 그러고 밥 먹으러 간다 뭐 이렇게 좀 불신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 네. 네, 그래서 미드업 발표를 듣고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투자자들 혹은 그 커뮤니티 회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시잖아요. 예. 어느 호텔이 좀 인기가 많나요? 글쎄요. 특정 호텔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해도 돼요. 미더블 제일 많이 하는 호텔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주최 측의 입장일 것 같고 네네네. 밥이 맛있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보통 어느 장소가 제일 요새 인기가 많은 것 같으세요? 미더블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호텔은 그 삼성역 근처에 있는 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쪽. 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도 많이 열렸죠, 거기서. 예, 또 거기가 제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또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다른 곳이요? 네, 저는 글쎄요. 호텔 비용보다는 요즘 네. 예산이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죠? 예, 항상 그 돈으로 메뉴를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조금 드림 플러스나 어떤 이제 약간 투자 세미나 형태 이렇게 소규모 행사장 같은 데서 음식이 훨씬 더 고퀄리티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보다 저도 사실 그 음식도 좀 맛있고 안에도 그 통제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행사 진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방장님 혹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도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대형 거래소에서 좀 괜찮게 봤다, 차트가 좋다 이런 거 하루 이틀 정도 단기 구매하는 거 네. 아니면은 비트코인으로 그냥 트레이딩하는 거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더블 좀 많이 다녔고요. 미더빵 운영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과거에는 장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깨졌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던 것도 좀 많이 손절을 했고 그런 네. 상태입니다. 지금 미더업 다니면서 생긴 불신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의 마케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커뮤니티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개 있고 실제로 여러 개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포함해서 여러 커뮤니티의 동향들을 계속 파악하는 게 저의 일인데 미더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최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되게 빨리 올라와서 전 되게 너무 좋거든요. 보통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방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뭘 뉴스를 가져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예, 다행히 그래도 저와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방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올려주셔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저는 사실 방의 목적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평가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이런 거 그대로 놔두면 뭐 사기를 당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제가 추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편입니다. 네. 네, 방장님 그럼 그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에 들어오시면요. 네. 방에서 30분, 그러니까 입장에서 한 30분 사이에 노래를 네. 시키고 있거든요. 그 광고를 제거하기 네. 위해서 네. 방에 입장하면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를 네, 음성으로 맞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네. 날리셔야 돼요. 그래야 통과. 사람들이 녹음해서 난리라고 막 그러고 있고요. 네. 정말 난 음치다 이런 경우에는 가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지금 오늘 BXA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빗썸에서 BT 토큰이라는 거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BXA 말고. 예.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일단 BXA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거의 뭐 소송을 해야 되겠다, 네네네, 큰일 났다 그쵸. 하면서 네.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고 네. 네. 좀 빗썸 내부에서 정리가 좀 돼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BXA라는 게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된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상황상 그죠. 아무리 법인이 다르다 해도 네. 주체가 그래도 화가 좀 많이 나 보이고요. 네. 일단 BT라는 게 지금 네. 지갑이 생겼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구나. 네. 상장 안 한 데 놓고 막 상장하냐 이런 말도 그럴 수 들었었거든요. 있겠네요. 그런 지갑이 것들을, 생겼으면. 오늘 오늘, 의구심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방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더빵의 스존 김태림 방장님이셨고요.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 투데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가장 빠른 뉴스를 대한민국 1등 속보 플랫폼 코인뉴스와 함께 잘 정리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